검은 9월단 인질극을 진압해서 명성이 자자한 이스라엘 최정예 특공대가 하마스 테러 집단에 의해서 납치된 212명의 인질 구출을 위해서 특명을 받고 출격 대기 중인 것을 알려졌습니다. 사상 초유의 작전을 대기 중인 이 사이르트 마트칼 부대에 대해서 Y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이스라엘 특공대 사이르트 마트칼을 집중 조명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인질 212명의 생사와 행방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스라엘 정예 특공대 사이르트 마트칼이 인질 구출 작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점차 무게가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이르트 마트칼은 1957년 영국 공수특정단 SAS를 모델로 창설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방위군 그러니까 IDF 산하의 낙하산 부대였지만 현재는 이 정보기관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검은 9월단을 비롯한 이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의 각종 인질극을 진압하면서 실력과 명성을 쌓았습니다. 특히 이 사이르트 마트칼의 검은 9월단 인질 사건 해결은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1972년 5월 8일 벨기에 사베나 항공의 보잉 707 항공기가 경유진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향해 이륙한 뒤에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검은 9월단에 납치가 됐습니다. 부부로 유정한 테러범 4명은 이 승객과 승무원 100여 명을 인질로 붙잡고 팔레스타인 수감자 600명을 석방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에 이스라엘 최정예 특공부대인 사이르트 마트칼이 투입됐습니다. 이들이 이 검은 9월단 테러범을 제압하는 데는 10분밖에 걸리질 않았습니다. 착륙 장치를 무력화하고 정비 직원으로 유장해서 항공기에 진입한 부대원들은 이 납치범 2명을 사살하고 2명은 체포했습니다. 사상 최초의 항공기 대테러 작전으로도 꼽히는 이 임무에는 현재 이스라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도 투입됐습니다. 당시 23살이었던 네타냐후는 작전 중에 동료가 잘못 쏜 곤충에 맞아서 손을 다쳤습니다. 사이르트 마트칼은 4년 후인 1976년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정상 그러니까 PFLP와 서독 테러 조직 혁명세포 조직인 RZ의 에어프랑스 항공기 납치 사건도 진압했습니다. 이스라엘 특공대는 수천 마일 떨어진 우간다의 수도 엔테베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전선 외부 작전 그러니까 PFLP-2호하고 독일에 기반을 둔 혁명세포 조직원들이 에어프랑스 139편에서 100명 이상의 인질을 붙잡고 $500만 쉬운 3명의 팔레스타인 및 친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을 요구하면서 항공기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간다가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였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정치 지도부가 협상에 들어가자 현 총리인 네타냐후의 형인 요나탄이 탑승한 이 사이르트 마트칼은 화물기를 타고 동아프리카로 향했고 우간다 대통령 이디 아민의 이 대통령 호위대처럼 유정한 검색 메르세데스 벤츠와 랜드로버를 타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전이 벌어졌고 이어 사이르트 마트칼이 인질들이 갇혀있는 터미널로 진격하면서 긴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수십 명의 우간다 군인들과 함께 납치범 전원이 사살됐습니다. 당시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투입된 부대원 중에 네타냐후 총리 형인 요나탄 네타냐후가 유일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타냐후는 2016년 사건 40주년을 맞아서 엔테베 공항의 산 연설에서 형이 죽었을 때 우리의 세상도 파괴됐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초미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최정예 특수부대인 사이르트 마트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투입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측은 인질 구출 작전 여부에 함구하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중재에 나선 인질 석방 협상이 우선이라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여기 대해서 뉴스위크는 이스라엘군 대변인 리처드 헥트 중령에게 사이르트 마트칼 투입 여부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직접 답하지는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다만 인질 구출 작전에 대해서 정보기관과 정치권의 가장 민감하고 폐쇄적인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는 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다. 그러면서 체포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에게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사이르트 마트칼을 투입해서 작전을 펼치는 지역이 바로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 가자 지역인데다가
이스라엘이 아직도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지하터널 또는 땅굴 속에서 작전을 펼치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인질에 관련된 정보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이레트 마트칼 사령관을 지낸 도론 아비탈은 네타냐후가 15년 동안 총리로 일하면서 많은 작전을 승인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이 게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도 인질들이 가자 지구에 있고 거리 아래 숨겨진 인프라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도전이다, 이렇게 뉴스웨이크에 말했습니다. 역시 이 특공대 사령관을 지낸 에우드 바라크 전 이스라엘 총리도 어떤 작전이든 정확하고 엄격히 통제된 상황을 위해서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과거의 성과와 현재 직면한 위기를 같은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전 이스라엘군 팔레스타인 담당 군사정보국장이었던 미하엘 밀슈타인은 하마스는 가자 지구 내부에 매우 정교한 땅굴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조직은 특히 지도자들이 땅굴 안에 있다 그러면서 전부 또는 대부분의 인질이 땅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에게 잡혀있는 212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구출해내야만 합니다. 뉴스위크는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특수부대인 사이레트 마트칼이 훌륭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공식 명칭이 총참모부 정찰대로 번역되는 이 사이레트 마트칼에 대해서 아비탈은 이 특수부대의 장점은 정보 인프라에 매우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보 장교를 중심으로 팀이 움직인다고 할 정도로 정보 통합적이라서 그만큼 실패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이레트 마트칼의 전투와 암살 작전 등은 이스라엘의 적들 사이에서도 두려워할 정도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장수 총리가 되기 훨씬 전인 1972년 사냐후가 참여한 이 동연수 작전과 같은 대담한 인질 구출 작전은 그 중에서도 압권입니다. 이렇게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 구출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런 경력이 이번 가자 지구의 인질 구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또한 하마스의 알 아크사 홍수 작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치면서 구성된 이 비상내각의 면면도 이 하마스 인질 구출 작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눈길을 끕니다. 여기는 야당 지도자 베니 간스, 동료인 가디 아이젠코트 전 IDF 참모총장, 그리고 요아브 갈란트 현 국방장관, 차치 하네비 국가안보보좌관, 론 더머 전략 담당 장관 등 군 경험이 풍부한 5명의 인물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내부 의사 결정권자에는 네타냐후의 군 비서실장인 아비겔 소장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네타냐후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야코브 아미드로르는 이 그룹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 그러면서 네타냐후가 논의를 강행하기보다는 폭넓은 합의를 추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아미드로르는 이어서 이스라엘이 인질 구출 관련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경험이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 말하면서도 정치권은 일반적인 차원에서만 관여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정예 사이레트 마트칼이 인질 구출 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뭐니 해도 정보의 부족입니다. 가자 지구는 2005년 이스라엘군이 지중해 지역에서 철수한 이후에 이 IDF의 가장 큰 정보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미드로르는 지상작전 지휘관은 지상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을 꿰뚫고 있어야 하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 인질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어서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하는 데 난점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직면한 도전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노련한 이스라엘 관리들조차도 구출 작전이 펼쳐진다면 가자 지구에 억류된 사람들 중 사상자가 거의 불가피하다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라도 인질들이 희생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성공한 작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데서 이번 구출 작전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질 구출 작전의 성패에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 생명도 걸려 있다고 봐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또한 최정예 이스라엘 특수부대의 명예까지 걸려 있는 중차대한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의사결정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이 가자 지구에 대한 대규모 지상 침공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18년 전에 가자 지구에서 철수한 이후에 IDF는 2008년, 2012년, 2014년 세 차례에 걸쳐서 팔레스타인 영토 내에서 전투를 벌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부가 하마스를 군사적 실체로서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공식 목표를 선언함에 따라서
지상전은 이전의 분쟁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IDF 대변인인 리차드 헤거트 중령은 뉴스웨크하고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보부대와 모든 특수부대가 이번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작전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모두 동원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작전이기 때문에 총동원 체제에 들어가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한편 하마스 대변인 바삼 나이몬 뉴스웨크하고의 인터뷰에서 저항군은 우리 국민을 지키기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물론 적의 가자 지구 진입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며 마찬가지로 저항 세력의 모든 대응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상 초유의 작전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서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작전에는 이스라엘의 명예는 물론이고 사실상 모든 것이 걸려 있다라고 할 정도로 초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와이텀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